중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자면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종의 일대기. 두 번째, 기묘사화. 세 번째, 급진개혁파 조광조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만큼은 중종 재위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박원종 등이 주도한 중종 반정이 성공하면서 진성대군은 조선의 11대 임금인 중종이 됩니다. 그러나 진성대군은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자신을 국왕으로 세우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니 반란군을 탐탁치 않아 하였고, 반란군이 줄기차게 왕위에 오를 것을 건의하니 신하된 입장에서 어찌 임금을 택하는가 라며 자신을 왕위에 추대하려는 반란군에게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훈구파 대신들의 권력이 매우 막강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는 크게 상관없이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난 후 반란군은 중종을 왕위에 앉히고서 조선의 국왕으로 중종이 등극했다며 이에 책봉을 청한다고 사신을 명나라에 파견하게 되는데, 멀쩡히 자기들과 잘 지내고 있던 연산군이 갑자기 폐위가 되니 명나라에서는 이를 수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연산군이 병으로 왕위에서 물러났으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때문에 대신 나서서 왕이 될 사람을 뽑았다며 허락해달라고 하자 즉위 1년 만인 1507년 명나라로부터 정식 국왕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른 중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왕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훈구파 공신들의 세력에 눌려 실질적으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 등 조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반란군의 수장들이 주요 요직을 꿰차고 앉아 국가의 대소사를 논하니 허수아비 왕이었던 중종은 딱히 할 만한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에 중종은 자신의 영향력을 점차 넓히고자 연산군이 폐지시켰던 모든 것들을 다시 그 이전의 모습대로 돌려놓고자 하였고,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훈구파 세력들이 왕권을 넘보며 좌지우지하려 들자 이들을 효과적으로 누르기 위해 또다시 살인파 세력을 등용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정함 조광조입니다. 조광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다루겠지만, 어쨌든 살인파 세력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강력한 왕권을 세우려 했던 중종과 도학정치 실현을 목적으로 정계에 발을 디딘 조광조는 서로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상향이 달랐습니다. 중종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왕권 중심의 나라가 되어 스스로의 뜻대로 통치하기를 원했고, 조광조는 도학정치를 중심으로 신하들과 함께 조화로운 조직을 구축하면 나라는 절로 평탄해질 것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조선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유교를 믿는 유교 국가인데 도학정치는 또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을 생각해 잠시 덧붙이자면, 공자의 유교, 즉 유학은 시대가 거듭됨에 따라 연구 및 발전이 거듭되었는데, 이게 또 연구하는 사람마다 학파라고 해서 나는 이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연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유학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 순자 등이 연구한 오리지널 유학이 훈고학, 사장지학, 성리학, 양명학으로 점점 발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리지널 유학은 윤리, 도덕, 정치, 교육 등 실생활에서 응용하여 적용이 가능한 반면에 계속 발전된 학문들은 어떻게 하면 더 선비다울 수 있는지, 군자다울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유교 이외의 종교는 전부 이단이다 하여 불교를 배척하게 되는데, 그걸 또 연구에서 나온 학문들이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어떠한 선비가 되고 어떠한 군자가 되어야 할까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유학이 쭉 발전해 오다가 송나라 시절에 주희라는 사람이 연구하여 자신만의 학문을 또 발표했는데 그게 주자학이 됩니다. 이 주자학의 다른 이름으로는 송학, 도학이라는 이름으로 고려 충렬왕 때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연구한 사람이 정몽주, 정도전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상을 이어받아 또 연구하고 따르던 사람이 조광조였으니, 조광조가 줄기차게 중종에게 밀어붙인 도학정치가 바로 이 도학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종은 당장 자기 앞가림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지지하였으나 그 방식이 너무 급진적이면서 도학적인 면만을 강조하자 조광조에게 힘이 주어지면 또다시 나라를 갈아엎으려는 생각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더불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를 찾아와 성리학 사상을 따르며 임금도 선비가 되어야 나라가 더 안정이 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건의를 하니 중종은 이러한 조광조의 행동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파가 성리학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고려 시절부터 수백 년간 나라에서 장려한 현실적인 부분들을 주자학에 따라 급진적으로 혁파하려 하였으며,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풍속과 습관 등 여러 부분들까지 모든 걸 바꾸려 했기 때문에 보수 훈구파들과 서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살인파에 우호적이던 일부 훈구파 대신들도 있었는데 살인파가 이들마저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지나치게 몰아가니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훈구파 세력으로 조광조 등의 탄핵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불만을 품게 되는데 공신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많으니 이들의 공신 자격을 박탈하자고 또 여론을 몰아가며 조선의 전 공신 4분의 3에 해당하는 공신들 자격을 박탈하게 되자 화가 난 훈구파들이 이를 갈며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한편 중종도 처음에는 조광조 등의 혁신 정치를 지지하였으나 조광조의 정치가 혁신보다는 도학적인 면에만 치우치자 점차 멀리하게 이르고 이 때문에 기회를 엿보던 훈구파 대신들이 살인파를 몰아내기 위해 준비하게 됩니다. 궁궐 후원 나뭇잎에 꿀을 바른 붓으로 주초위왕이라고 쓰고 이걸 글자대로 벌레들이 파먹자 주초위왕이라 새겨진 나뭇잎을 들고 중종에게 호소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중종은 살인파를 대거 숙청하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조광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살인파들을 사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세 번째 사화인 기묘사화입니다. 이후 조광조의 살인파 세력이 제거되자 훈구파 세력이 다시 부활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중종은 이번에도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이들을 등용하게 됩니다.